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이른바 하늘나는 택시 만드는 회사죠. 조비 에비에이션, JOBY. 여기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이 뭘지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죠. 네, 맞습니다. 조비가 미래도시 항공모빌리티, UAM 분야에서 뭐랄까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인 건 분명해요. 그렇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직 상업 운항은 시작 전이죠. 오늘은 기술적으로 얼마나 왔는지, 또 최근 주가 급등은 왜 그랬는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기회랑 또 위험 요인, 이걸 좀 균형 있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위험 요인도 중요하죠. 당신이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조비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한번 빠르게 훑어볼까요? 미국 기반 EV TOL 스타트업이고 전기로 수직 이착륙하는 비행기 5인승이라고 했죠? 조종사 1명, 승객 4명. 네, 맞아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시끄러운 헬기 말고요. 조용한 전기 항공기로 이제 도심 교통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 이거죠. 그 스펙을 보니까 최고 속도 시속 320km, 최대 항속 거리가 240km. 이 정도면 도심 내 이동이나 근교도 시간 연결엔 충분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소음, 헬기 대비 100배 이상 조용하다는 거. 이게 도심 운항에는 정말 큰 장점일 거예요. 아, 100배요? 엄청나네요. 네. 현재까지 시험 비행 기록도 꽤 돼요. 총 4만 마일 이상 비행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파트너십도 되게 흥미로워. 단순히 기술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이 산업 생태계를 만들려는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토요타, 자동차 거인이잖아요. 생산 협력 약속했고 델타 항공이랑은 공항 연계 서비스. 맞아요. 한국의 SKT랑도 손잡았고 미 공군하고는 이미 테스트 진행 중이고요. 이게 다 실증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2020년에 우버의 UAM 사업부 인수한 것도 빼놓을 수 없죠. 네, 맞아. 우버. 이런 기반 위에서 이제 목표는 2025년 말 아니면 2026년 초 이때 LA랑 뉴욕에서 상호 분항 시작하는 겁니다. 상호 분항. 네. 이걸 위한 가장 결정적인 관문이 바로 미 연방 항공청 FAA 인증인데요. 이게 총 5단계인데 지금 4단계까지 통과했어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주가가 폭반했군요. 6월에 한 8달러 하던 게 7월에 16달러 넘어가고 단순히 FAA 인증 기대감 이거 하나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단 대규모 생산시설 확장 계획 발표. 이게 상당히 결정적이었어요. 생산시설 확장이요? 네. 캘리포니아 기존 시설도 늘리고 오하이오에 새로 공장을 짓는데 이게 연간 최대 500대 생산 규모예요. 근데 여기에 토요타 생산 방식이 적용된다. 이 소식이 시장의 기대감을 확 키웠죠. 토요타 생산 방식. 네. 단순 프로토타입 만드는 걸 넘어서 이제 진짜 양산 체제로 간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진 거죠. 하긴 양산 능력 없이는 상업화도 그냥 그림의 떡이니까요. FAA 관련해서도 뭔가 더 있었던 거죠. 4단계 통과면 거의 다 온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마지막 단계가 제일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굉장히 엄격하고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만약 지연되면 자금 소모도 그렇고 시장 진입 시점에도 치명적이죠. 그런데 최근에 LA 공항 운항 시뮬레이션 성공 소식, 그리고 4단계 완료하고 최종 5단계 진입이 임박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진짜 되는 건가? 하는 심리가 확 붙은 거예요. 아하. 여기에 두바이 시험 비행 성공이나 사우디 그룹하고 대규모 MOU 맺은 거, 이런 글로벌 성과도 좀 힘을 보탰고요. 그러면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사업 벌이려면 자금 여력이 중요할 텐데.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현금성 자산이 한 8억 달러 예상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자금 압박에서는 비교적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이게 연구개발이나 생산시설 투자에 숨통을 틔워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조비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들,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위험 요인들, 이거 좀 정리해보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FAA 최종 인증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FAA 인증, 그리고 그걸 받아서 성공적으로 상업운항을 시작하는 것. 이게 모든 기대감을 현실 수익으로 바꾸는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네. 그 다음은 역시 약속한 대로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추는 거.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돈 내고 탈 만큼 시장에서 받아들여질까? 이 수용성 문제. 이게 관건이죠.
수용성.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한 다열비인 기술 개발도 중요하고요. 근데 조비의 진짜 강점은 단순히 기술력이라기보다는 토요타 같은 생산 파트너, 델타 같은 시장 접근 파트너, 이런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 네트워크 능력. 반대로 리스크를 좀 보면 역시 가장 근본적인 건 아직 돈 버는 서비스가 없다. 이거 아닐까요? 지금 주가는 온전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FAA 인증이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실패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고요. 기술적으로도 배터리 효율이나 안전성, 또 충전 인프라 문제, 이건 계속 풀어야 할 숙제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대가 동시에 도심 하늘을 날아다닐 때 관제 문제나 소음 문제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네, 시장 측면에서도 그래요. 초기 운임이 꽤 높을 텐데 이걸 감당할 수요가 충분할까? 안전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것도 불확실하죠. 그리고 경쟁사들, 아처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의 추격도 무시 못하고요. 네. 이런 기대랑 우려가 막 섞이다 보니까 주가 전망도 진짜 극단적으로 갈리네요. 일부 분석가들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한다고요. 최저 0.02달러 예측까지 있다니. 이건 거의 실패를 예견하는 수준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투자의 어떤 극단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기 폭락을 예측하는 쪽은 말씀하신 그 리스크들, FAA 인증 지연이나 실패, 양산 차질, 초기 시장 외면, 이런 위험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는 거죠. 반면에 2040년에 18달러, 2050년에 30달러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낙관하는 쪽은 조비가 이 모든 허들을 다 넘고 UAM 시장의 첫 주자로서 거의 과실을 독점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에 베팅하는 거고요. 완전 극과 극이네요. 그렇죠. 심지어 중기적으로 2030년까지도 1달러 미만을 예측하는 시각도 있어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조비는 UAM 시대를 열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기술, 파트너십, 생산 준비, 착실히 단계를 밟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직 본 게임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 FA 최종 승인 그리고 실제 시장의 반응이라는 정말 거대한 산을 넘어야 비로소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정말 극심한 변동성과 하락 위험을, 장기적으로는 성공했을 때 엄청난 상승 잠재력을 동시에 안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조비 같은 기업이 기술이랑 규제 장벽을 다 넘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이요? 네. 단순히 부자들의 빠른 이동수단, 이걸 넘어서 이 하늘 택시가 정말 우리 모두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이 되려면 기술 외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합의나 인프라 구축이 더 필요할까요? 어쩌면 이 고민이 UAM의 진정한 성공을 가늠할 마지막 퍼즐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